11월 21일 시황 및 보유 종목, 관심 종목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으로 플러스 부분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좀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씩 이제 저점을 잡아가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조금 보여줄까 하는데, 막판에는 이제 외국인도 또 매도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내 증시는 개별주 위주의,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적인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말랐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돌고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뭐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사라진 거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코인 시장이 활동이 넘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럴 거면 굳이 뭐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왜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미국 주식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뭐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접근을 해보니까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초반에 좀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도 뭐 중간중간 모아가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좀 많이 벌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인데, 이제 타는 사람들은 뭐 고달러죠. 고환율에 지금 갑자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지금 1,400원대인데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주식을 사서 미국 주식이 고점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한국 주식과 똑같습니다. 그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거기는 상한선, 하한선이었기 때문에 40%, 50%, 40%, 50% 빠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마이크론이, 슈퍼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그런 예죠. 그런 종목들을 사서 만약 빠진다, 한 20% 빠졌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가 예를 들어서 1,400원 수준에서 1,350원까지 회복을 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겁니다. 뭐 40% 빠지는 게 아니고 60%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국내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삽니다. 하지만 어, 돈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50%, 100% 먹고 싶다, 그다음 차트 공부도 아무것도 안 되고 실체가 없는 코인을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 10%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면 좋을 건데, 코인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코인 시장에서도 돈을 한참 잃고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1,400만 가까이 찍었거든요. 지금 1,38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10만 달러 기준이 1,400만 원 좀 되지 않습니까? 그 1,400만 원까지는 가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1,390에서 1,400만 원 사이 정도에 10만 달러라는 그 뉴스 기사거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뚝 떨어지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의 삼성전자 같은 지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꺾여버리게 되면 알트코인은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 그래서 한번 패닉이 한번 올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뭐 코인 시장에서 돈을 계속 태우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몇 년 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11월,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신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코인 시장은 그냥 지표로만 관찰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이었는데, 뭐 방산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SMR,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 다음에 보호무역, 조선, 뭐 여러 가지 제가 테마를 다 담아서 거의 트럼프 월드라고 할 정도로 관련된 테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순환매가 돌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죠. 시장에 돈이 없고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슈가 있고, 또 트럼프가 아직까지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뭐 취임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내세운 이런 종목들이, 힘이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선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대장주였던 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때나 여러 가지 들어오는 매수세 힘의 영역을 보고 차트가
그 부서진 종목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일단 트럼프 전통 에너지 관련주의 흥구석유, 이 흥구석유가 16,4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 흥구석유가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15,800원 정도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유일하게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통 에너지 관련주. 이 종목이 곧 뭐 날씨도 지금 춥고 이렇게 되니까 계절주 영향도 같이 받을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하고의 영향,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부분이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유가가 흔들릴 때마다 흥구석유는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장기 평선에서 조정을 받았고 흥구석유도 한번 상승이 나올 때가 됐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계속 넣어놓고 내려갈 때마다 또 샀다가 올라갈 때 욕심 안 부리고 팔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자리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우주 항공 관련 테마,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을 해뒀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흥구석유는 매수를 하든지 뭐 지켜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 미국의 시대적인 말 한마디에 우리 국내 주식이 완전 와리가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 중에서 1등주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Y 스틸텍이라고 말씀드렸고, SY 스틸텍은 지금 전고를 뚫고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10,000원대까지 가지는 못했고 한 9,800원 정도부터 이제 조정을 받고 있던데 우상향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SG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된다면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 보일 건데, 자, 이 갈색선 보일 겁니다. 이런 갈색선이 보일 건데, 이 갈색선이 최대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매물대라는 거는 여기에 개미의 물량들이 쌓인 걸 의미하는데, 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려본다면 이제 매물대가 거의 아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때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다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의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쪽 구간에 전부 수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단 45,000원 이상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좀 차트를 좁게 살펴보게 된다면, 자, 주차트로 한번 보신다면은, 자, 마찬가지죠. 이 매물대가 이 정도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런 물량들이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 소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Y 스틸텍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으나 SY 스틸텍이 계속 가게 된다면 SG도 이 전고점을 뚫고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그런 테마죠. 아직 트럼프가 취임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한번 가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6,000원까지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 팔고로 계속 반복하면서 순환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세대의 하단에 내려올 때마다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추세대 하단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일단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우리 기술 투자 차트는 따로 보지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늘 1,380만원 이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1,400만원대까지 비슷하게 가주다가 조정을 한번 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와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 조정이 나오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는 좀 애매합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1,400만원대에서 조정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우리 기술 투자는 이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개인적인 좀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1,400만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델릭스도 좋은 자리가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대마린 솔루션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워낙 추세대대로 5일선을 타고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워낙 고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관망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스페이스 X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두 종목 매수를 했는데, 이제 컨택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YJ 링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컨택부터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택이라는 종목이 좋은 점이 우주항공에 관련된 테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협업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 빅테크 기업들과 제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컨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시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여놨다가 지금 추세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그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한 힘이 들어왔던 이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시가를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가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이 추세대를 한번 건들고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손절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까지 하락을 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한번 올라타기는 했었죠. 올라타기는 했었고, 이렇게 21선을 타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게 됐는데, 이 21선이 지금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 60일선은 의미가 없지 않겠냐, 21선까지 이탈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추세대를 믿고 재료를 믿고 그 다음에 요즘의 트렌드를 믿고 그렇게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1,80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이 1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끊어내도 관계가 없는데, 모아가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엑스게이트, 양자 암호학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미국 트럼프에 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AI하고도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양자 암호라는 걸 풀어야 돼요. 그 양자 암호를 풀어야지 서로에 대한 그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엑스게이트라는 이 종목이 SK텔레콤과 최근에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를 개발을 하면서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대장주는 아니고 2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엑스게이트를 선호를 하는 이유는 양자 암호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간 자체가 중파동 추세대는 돌파한 상태에서 소파동 추세대는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오늘 중파동 추세대의 하단에 좀 들어올랑말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 중파동 추세대를 아마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이 종목은 지금 저가에 그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크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종목 한 5분 차트를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고의적인 세력의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 13.59%까지 찍고, 제가 장 초반에 그 단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매수를 했다면 3%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5,150원부터 1%씩 수익을 먹고 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1%씩 단타를 2번 쳤어요. 2번 치고 그 다음부터 만약 5,150원에 단타 쳐서 1% 먹고 빠질 때는 5,150원에 매수를 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4,800원까지 걸어놨으면 4,750원으로 밑으로 더 내렸습니다. 5,150원에 매수한 금액을 4,750원으로 내리고, 또 5,100원에 매수가 될 거지 않습니까? 다 함께. 그러면 5,170원 정도에 팔고, 또 그거는 밑으로 더 내렸습니다. 4,700원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1% 먹고 팔고 1% 먹고 팔고 하면서 쭉 내려오니까 지금 현재 평균 단가는 4,97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단타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평균 단가가 모아졌는데 비중 한 40% 정도 모아졌더라고요.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까지 뺏는 거는 고의적인 세력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트를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이 중추세권 안에 들어오는 구간이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부딪히는 구간이다.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종목을 같이 보려고 하면, 자, 미국 주식 중에서 이 종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온큐와 퀀텀 컴퓨팅, 이거를 봐야 됩니다. 아이온큐가 지금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는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1% 정도 상승 마감, 퀀텀 컴퓨팅은 40% 정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돼서 오늘 오전에 엑스게이트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을 때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가 상승이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엑스게이트도 좀 같이 올라간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다 마찬가지죠. 유스케일 파워, 이 종목은 뭐냐면은 원자력 SMR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이 오르면 우리나라 관련주도 아침에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새벽에 확인했을 때 비스타 에너지는 전력 대장주입니다. 전력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력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19112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그 반도체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도체 수혜를 받은 종목인데 저 차트가 좀 재밌어서 갖다 넣어놨고 빅테크 종목 엔비디아 뭐 반도체, TSMC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빅테크 종목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알파벳 클래스 A,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전부 거의 다 AI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죠.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고 애플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는 코인에 관련된 종목, 짐 인티그레이티드 시핑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입니다. 해상 운임 관련주, 엑슨모빌은 이거랑 석유 관련주랑 같이 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 기업 보시면 되겠고 루이지애나 이거 은행 관련주 보시면 되겠고 쿠팡 뭐 관심 있어서 제가 넣어놨던 거고요. 리빈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넣어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스게이트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진엔텍은 추세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그 대장이 될 뻔했지만 이제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 둘 다 상승 추세에 있어요. 둘 다 상승 추세에 있고 맞죠? 소파동도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 보시면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됐습니다. 이 구간 소화가 됐는데 고점은 여기란 소리죠. 그러면 이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한 번만 동반이 돼서 강한 매수세만 한번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건 뚫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디겠습니까? 뭐 이런 저항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엘리빌리티가 괜찮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콤 좀 재밌을 겁니다. 이 코콤이 방산 관련주인데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드론입니다. 드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지저분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리가 너무너무 길죠. 꼬리가 너무너무 긴데 지금 현재 자리가 장기평선에 딱 부딪히는 자리가 왔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해봐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을 할 때마다 꼬리를 달아주는 상승이 22%, 6%, 21%, 24% 이런 식으로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이 추세선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뭐 방산주나 아니면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추세가 그다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 이슈도 남아있고 그 트럼프 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저가 매수만 잘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론티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어느 종목이 빠졌겠습니까? 라이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라이콤이 지금 장기 평선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차라리 대장주로 변경을 했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어지럽죠. 많이 어지러운데 잘못 매수를 했다가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적어놨는데 장기 평선 추세 때 눌림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적어놨어요. 이 화살표 친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단기 쪽으로 추세대를 보고 단기 평선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장기 평선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 따로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지금 워낙 지금 그 소파동 추세대는 고점에 있는 부분이고 뭐 자율주행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꺾여버리게 되면 난감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데를 보게 된다면 역별 상태에서 상승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빠질 때면 이까지 빠져버리게 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이 종목은 대장주고 뭐 매수를 해볼 타이밍 자체가 이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저 자율 관련 아니더라도 다른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가면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살 게 없었을 때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많이 주목이 됐을 때 또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기 평선에서 매수를 할 준비를 해라.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관심 목록에 넣어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 계속 모아 가시면 되겠고요. YJ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한 2% 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 추세대가 이렇습니다. 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 왜냐하면 추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이까지는 한번 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 정도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은 잘하셨고 뭐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저점 파란색 선 보일 겁니다. 이 처음 그 상장한 날의 저가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선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지지를 잘 해준다면 결국에는 강한 상승으로 한번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20% 30% 급등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꼬리를 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멈춰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팔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꼬리를 다는 꺾이는 분차트를 보면서 꺾이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혹은 그 차트를 보지 못하는 스탑로스 상황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차트를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가본다면 앞에 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상승이 계속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오늘 한미글로벌 같은 거였죠. 결국에는 가죠. 이게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뭐 배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만 갈 줄은 알고 있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상향 조정을 한 적이 있었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보다는 여기 YJ 링크나 다른 종목이 좀 더 탐났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자, 대왕고래가 아직 끝난 테마가 아닙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토종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테마가 아니고 국산 토종 테마. 핫했었죠. 근데 이 핫했던 게 어느 정도에 따라 그 테마 종목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밸브라든가 넥스틸, 한국가스공사 요 정도 남아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1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을 많이 거쳤는데, 지금 여기 보이실 겁니다. 요 추세가 중파동 추세 때인데, 중파동 추세를 뚫었죠, 지금. 뚫고, 소파동 추세 때도 이렇게 마감이 되고,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와서, 한 60일선 정도, 아니면 올라오는 21선 정도, 요런 구간에 부딪히게 된다면 저는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이다가 빠졌는데, 분명히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추세대 밑으로 한번 내려오겠죠. 내려오게 되면 조정이 들어가는 시기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요런 식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시추 최종 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25년부터는 시추가 본격화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라.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니온도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미중 관련주죠. 자,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자리가 112일선과 61선 요 사이에 매수를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뭐 내려올지 아니면 112일선에서 물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갭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 3% 정도 갭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이 한번 나올 건데, 제가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계속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제는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거래량,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꼬리를 다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 다 털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은 있어도 추세는 바뀔 수 있다. 그거를 명심하라고 제가 이걸 넣어놨고, 만약에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예, 한번 이슈가 나올 시간에 유니온은 좀 앞에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좀 많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서 금액을 너무 크게 태우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봉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월 21일 좀 길게 녹화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